저는 은퇴 후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지만 갈수록 급격히 증가되는 보험료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서울 시내 큰 병원에 진료할 일이 있어 따라갔는데 하루 검사한 비용이 거의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머지 검사는 3일에 걸쳐 계속해야 되는데 실비는 하루에 20만 원만 보상해주니 결국 실비는 수술을 요하는 중병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낸 실비를 그냥 모으기만 해도 충분히 병원비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차라리 적금을 넣어서 나중에 병원비로 충당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아픈 곳은 점점 늘어날 거라 생각하면 쉽사리 해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주변의 시니어분들 중에는 보험은 결국 보험사배만 불려준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병에 걸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막상 병에 걸렸더니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요. 병이 한번 생기면 병원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몇몇 분들은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하고 절대 재테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시니어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최소한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들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보험은 크게 실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보험은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함께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보험 중 반드시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저는 실손보험 하나는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실손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손해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입원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외래 약제비는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며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것을 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 70에서 80% 이상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 진료 볼 때 크게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는 것이죠. 요즘 4세대 실손보험은 많이 싸졌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비용이나 보장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시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요즘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대는 4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20만 원대였던 보험이 많게는 3, 40만 원대까지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상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만 가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실손보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했다면 이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보험으로 묶여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이 종합보험을 정말 필수적인 항목만을 추려서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종합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발병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우선 가입해야 하며 다음은 발병 시 향후 금전적 부담이 많은 것들 위주로 가입하고 마지막으로 최소한만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보험 가입 시 필요 없는 항목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종합보험에는 크게 필요 없는 항목도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3대 질병 이외의 항목은 개인에 따라 모두 빼셔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한번 보시면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뭘까요?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발병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걸렸을 때 치료기간, 비용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은 가급적이면 종합보험에 최소한이라도 가입을 하시고 그 외 질환들은 빼던지 넣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종합보험 항목에는 크게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것이며 수술비는 수술을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단 진단을 먼저 받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만 넣으시고
수술비는 나중에 그 진단받은 비용으로 수술비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두 항목 모두 가입하실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되 굳이 그 두 개를 반드시 모두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은 실제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입원 일당은 실제로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입원 시 받는 돈 자체도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60대 여성분이 실제로 보험사에 찾아가 견적을 내보았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은 한 달에 23만 원이었으며 웬만한 보장들은 다 넣어놓았는데요. 여기서 시니어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최소한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1. 암과 관련된 항목. 먼저 납입기간은 동일하게 20년 납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암 진단비만 들어도 되지만 유사암 진단비 중 갑상선암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 더 가입해야 한다면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항목을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암 진단비 안에는 모든 암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사암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면 중복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대 주요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도 받고 10대 주요암 진단비도 동시에 받는 건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매달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만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장 포괄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를 하나 가입하고 유사암 진단비는 보험료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유사암 진단비까지 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입하면 중복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2대 주요기관 양성종양 진단비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대 주요기관은 뇌와 심장입니다. 뇌와 심장에는 양성종양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6,000원씩 내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가입 금액 자체는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500만 원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고 관해되는 데까지 대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의 비급여 등의 비용들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넉넉하게 2천만 원 이상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뇌와 관련된 항목. 이 중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항목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뇌혈관 질환이 가장 큰 범위라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있고 그 안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가입하게 되면 모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가입을 하면 웬만한 뇌와 관련된 질환들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상성 뇌손상은 다릅니다. 뇌혈관 질환은 질병인 반면 외상성 뇌손상은 외상으로 발생한 상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설정해보니 보험료가 27,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60대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심장과 관련된 항목. 심장과 관련된 항목은 이렇게 두 개의 보장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엇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중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큰 범위이며 그 안에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하면 협심증만 진단받아도 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른 줄 알고 둘 다 가입을 하는데 최소한만 가입하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질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험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병은 후유증도 많고 목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이 많다면 모든 보장 내용을 다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이 최소한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보험과 보장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니 보험이 정말 몇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단 해당 영상은 개개인마다 가족력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개인이 각자 예산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